한국 언론 얘기. 태극기 집회가 폭력이다. 쇠파이프 집회는 어디 갔나. 미 철강관세 25% 부과 방침에 전 세계가 동요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문재인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의 소위 좌익 언론입니다. 요미우리는 약간 오른쪽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사히까지 3.1절 기념사를 비판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홍익대 앞에 소녀상도 학교와 학생 모두가 반대해서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북한 얘기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얘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강제 단축입니다.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600만 원 이상 깎일 거다. 연봉 기준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첫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어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3.1절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한국 언론과 포털이 심각하게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칼바람이 불던 날씨에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랐던 시민들에게는 잔인하리만큼 언론은 태극기 집회의 본질을 왜곡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 방송, 통신과 유사 언론인 포털이 태극기 집회의 과격한 모습만 조명함에 따라 태극기 집회의 본질적인 주장은 소개되지도 않고 친박 집회나 폭력 집회로 평가절하됐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핵심 주장이었던 문재인 정권의 친북 행보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목소리들은 묵살됐습니다. 3.1절 대회가 진행되던 당시 언론과 포털은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다가 이후 촛불 모형이 무너진 사건은 신속하게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현재 태극기 집회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 노출되는 기사들은 모두 폭력성을 강조한 기사들이나 태극기를 왜 흔드냐며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개그 음원 강유미와 관련된 기사들 뿐입니다. 어제 저녁 지상파 3사와 종편 주요 뉴스들 또한 해당 집회를 친박 집회, 보수 집회라고 국한시키고 과격한 장면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보도 양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집회를 격화시키고 흠집내는 보도 양상은 형평성이 치우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통상 수많은 시민이 모인 대규모 집회인 만큼 언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도 모자람이 없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교묘하게 집회의 격을 낮추었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 개선을 이끈다던 기존의 언론 역할에서는 한참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태극기 집회와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교한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외면할지 몰랐다. 언론사가 모여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러 외면하는 듯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시민은 정부의 보도 통제 때문이라면 새로운 언론 독재 정부요. 언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부역이라면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분개했습니다. 펜앤마이크 이세영입니다. 들의 난립 또 이 언론사들 간의 이 지나친 그 말초적 과당 경쟁 이런 그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언론사가 더 이상 이 어떤 그 지성의 매체라든가 이런 그 성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지금 이 대한문 우리가 지금 광화문, 대한문, 시청앞 이런 이 애국적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그 트럼프의 당선에 모조리 실패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리고 한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국 중에 트럼프 그 당시에 지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6%였습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해주는 뉴스를 보면 트럼프는 미친놈이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쳐다보면 트럼프는 미친놈이에요. 그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당시 호감도가 6%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왜?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갔으니까. 브렉시트도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 혼자 브렉시트가 날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에 대한 주장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정규제 TV에서 정말 열심히 외쳤는데요. 그 어떻든 브렉시트는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 브렉시트가 통과되면 완전히 영국이 망할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 언론들이 그런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브렉시트가 통과되자마자 심지어 어떤 신문들은 영국인들이 미쳤다 이렇게 타이틀을 썼거든요. 미친 거는 저희들이죠. 왜 영국이 미칩니까? 그놈들이 미친 놈들이죠,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일가스 혁명이 지금 터져가지고 정말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미국도 엄청나게 스트롱해졌잖아요. 셰일가스 레볼루션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언론들 중에 셰일가스 레볼루션을 쓴 언론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그때 몇 번 썼죠. 억지로 그것도. 그 지금 셰일가스가 세계로 완전히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지금 수준이 그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성이 필요한 이런 일은 언론들이 안 합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폭력이라고 주장을 한 인간이 있군요. 좌파들의 쇠파이프 집회. 벌써 잊었던 모양이죠. 이슬기 기자 보도합니다. 좌파 진영 인사들이 어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 태극기 집회의 의미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수구 보수단체라며 폭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수구 보수단체 회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일대가 무법천지가 된다며 이들에게는 사회 질서와 사법체계란 안중에도 없느냐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공공의 장소에서 시설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태극기 집회에서 광화문의 촛불 기념비에 방화하고 훼손한 혐의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께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이 결집한 광화문 광장 한편에 설치된 촛불 모양 철골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태극기 집회 전체를 폄훼한 것입니다. 촛불 구조물은 지난 2016년 12월 촛불 시위 당시 설치됐습니다.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형물입니다. 경찰은 이에 부응하듯 태극기 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엄정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즉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 현장에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주로 범인의 지문 채취 등이 필요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 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조형물을 알루미늄 봉으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좌파 진영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며 폭력 집회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었던 과거 촛불 집회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과거 촛불 집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을 때리고 경찰차를 부수고 태극기를 불태웠던 촛불 집회와 비교하면 어제 태극기 집회는 평화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펜앤마이크 이슬기입니다. 네, 그 김현미라는 자는 무슨 태극기 시민들이 몇 명만 모이면 무법천지가 된다? 참, 저 인간은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무법천지가 어디가 무법천지가 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 경찰이 길 뚫어서 차 통과시켜 주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비켜주고 있더라고. 태극기 시민들이. 그러고 박원순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그 불법 구조물이래잖아 지금. 그 지가 그 철거해야지. 시민들에게 불편을